자, 김어준이 잘렸죠. 극좌파 음모론계의 최대 스피커가 공중파에서 드디어 물러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박원순이 가고 오세훈이 보궐선거에서 시장 자리를 꽤 찼음에도 당시 과반수를 차지하던 민주당 시의회의 비협조로 TBS와 김어준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이 다시 한번 시장이 되고 시의회도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김어준을 드디어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어준이 그러더라고. 방송 하차 소식을 알리면서 사정이 있다. 그것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던데 뭔가가 또 있다는 것 마냥 시청자들에게 예고편 형식으로 말을 툭 던져놓더라고요. 그러면 뉴스공장 애청자들, 아니 원숭이들은 생각을 하겠지. 아, 정부에서 뭔가 압박을 했나? 아, 누가 협박을 했나? 권력이 찍어 눌렀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열폭들을 하겠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김어준이 잘린 이유. 개뻘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잘린 겁니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잘린 거예요. 법정 제재를 하도 많이 당해서 잘린 거고요. 음모론을 필터링 없이 계속 나불대서 잘린 거예요.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뻥카 공장이 운영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받았던 법정 제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른 라디오 진행자 같았으면 진작에 잘렸어야 하거늘 문재인의 힘을 얻고 여태까지 밥줄 안 끊기고 버텨냈었던 겁니다. 2020년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요, 이 당시에도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무려 6차례나 법정 제재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당시 같은 기간 지상파와 종편 채널, 시사, 교양, 예능, 드라마 모든 프로그램 중에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제일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JTBC 전체 프로그램이 받은 법정 제재보다 많았던 거고요.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제재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광고, 뭐 공개금지, 폭력 이런 제재 카테고리들이 각기 달라야 원래 맞는 건데 얘는 매번 똑같았어요. 객관성 위반. 이 말이 뭡니까? 주댕이 뻥으로 졸라게 털어댔다는 소리입니다. 맨날 거짓말을 해서 사실과 다른 뭔가를 말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 텐데 먼저 그는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하는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절대 안 되는데 그걸 가뿐히 어겨버렸어요. 나와서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시청자들에게 호소를 했죠. 이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았었어야 하는 건데 당시 TBS 사장을 등에 업고 법 따윈 가뿐히 무시를 해버리고 이 옌병들을 떨었습니다. 얘는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었나 봐요. 자, 김어준은 또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을 펼쳐서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윤미향 사태가 터졌을 때 정신이 나갔었던 건지 윤미향을 쉴드를 치면서 윤미향을 공격했던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라는 음모론을 발설을 한 건데요. 미친 거죠. 그거 뭐 이러고도 잘리지를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윤미향을 쉴드를 쳐. 윤미향을. 네, 한숨이 나오죠. 이번에 더 한숨 나오실걸요? 조국의 딸을 위로하는 노래를 방송에서 틀어서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정경심 교수의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들려준 후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방송에서 틀었던 건데요. 여러분, 조국 일가의 패급 행위는 뉴스에 다 보도가 돼서 알고들 계시죠? 시험 대신 보는 그 상황이 이렇게 아주 낱낱이 공개가 됐잖아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편파적인 그리고 범법자들을 대놓고 쉴드치는 이 모습 때문에 뉴스공장은 법정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제재를 받았던 거예요.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는 경고입니다. 주의보다 높은 법정 제재. 이 사람은 특정 후보, 즉 민주당의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방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듣는 세금으로 꾸려진 그 방송에서 이재명을 찍자고 한 셈이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바로 잘렸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이러고서는 김어준이 왜 잘려야 되냐며 소리치는 원숭이 새끼들은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태원 사고, 아예 없던 사실을 남발해서 법정 제재를 받았었죠. 이태원 그 거리가 일방 통행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지가 봤다면서, 지가 분명히 봤다면서 왜 이번 연도에는 일방 통행을 설치하지 않았냐라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 통제가 없었었는데, 한 번도 없었었는데 꿈에서 봤는지 이것도 역시 찰지게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TBS의 자체 경고입니다. 기관 경고. 아니, 계약서도 없이 김어준에게 월급을 줬대. 김어준 월급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회당 2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회당. 하루에 한 번 하잖아, 얘 방송.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대체? 근데 이 돈을 계약서도 없이 지급을 했다고요? 굳이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경고장을 날려버렸죠. 얼마나 뉴스공장이 문제인지 여기 기사가 하나 또 있네요. 2022년도 이번 연도 기사인데, 뉴스공장은 여태까지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만 도합 8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단일 프로그램 최다. 자, 이래서 잘리는 겁니다.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진작에 잘렸어야 되는데, 문재인이란 큰 방어막, 그리고 TBS 사장의 감싸기, 또 초거대 다수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태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건데, 앞선 문재인 그리고 TBS 사장이 날라갔죠. 서울시에서 예산도 24년부터 중지가 된다고 하고, 그러니 김어준이 있을 리가 없지. 개 꿀 빨던 자리였었는데 출연료 대폭 삭감이 되니까 있을 리가 있나. 자, 지금 한간에는요,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잘리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더 주댕이를 털 것이다, 더 큰일이 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분명히 쉬지 않고 아가리를 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온갖 헛소리를 해대던 그때처럼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정권 가짜뉴스와 음모론 처벌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잘못 혓바닥을 눌렸다가는 세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간 김어준의 음모론과 가짜뉴스들의 전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칫 잘못하다간, 또 잘못 입을 놀렸다간 정말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이 양반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의겸이도 지금 민사 10억 때려 맞고 요리당하고 있는 중인데 김어준이라고 다를까요? 자, 마지막으로 김어준 말고도 주진우, 신장식 역시 하차 수순을 받는다고 하네요. 동반 퇴진이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왜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봐. 분명히 뭐 하겠지만 언론 탄압이다 뭐다 옌병들을 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돼서 기쁘기는 합니다. 온갖 음모론, 찌라시, 뻘소리 나불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있었다는 게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자, 우리 김어준과 그 떨거지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껏 했던 것처럼 앞뒤 안 보고 주댕이를 털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몸을 사리면서 꿈틀만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